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매매 손님이 많이 왔네요. 우리 릴라, 자, 그 다음에 추우니까 날로, 네, 성투자의 스타 코믹스까지, 자, 주식으로 부자 되기, 네, 다 모였습니다. 자,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네, 여기 앞에도 또 뭐 다 나와야 되나요? 네. 자, 아무튼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, SK 이노베이션, 네, 주가가 안 올라서 이놈 몇 번 했더니 요즘에 주가 잘 오르네요. 네.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, 이번이 세 번째이긴 한데 전환 포인트에 대한 부분만 잘 아시면 이게 참 쉬운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. 물론 최근에는 뭐 2차 전지가 엮이면서 조금 다른 길을 걷긴 했습니다만 2020년도, 그 다음에 그 전에 앞서서 2014년도, 자,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전환 포인트를 어떻게 이용했었는지, 어떤 식으로 구성을 좀 했었는지,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제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? 자,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돌파와 눌림목, 그 다음에 지지선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, 또 그 다음에 전환의 포인트는 또 어떻게 읽어냈는지,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차트 보고 올까요? 네, 차트 보도록 합니다. 자, SK이노베이션. 네, SK이노베이션이죠. 자,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? 2020년도에 9월 21일 날 매수가 나간 종목이죠. 15만원대였어요. 차트 보시면, 야, 성투사답네. 이런 느낌 딱 드시죠. 자, 코로나가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. 2020년. 코로나가 있었던 시점이었고, 그리고 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죠. 뭐,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? 급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,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 추세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죠. 그래서 15만원까지 추세선이 형성되면서 재밌는 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. 이동평균선이 딱 수렴을 통과하는 그 자리로 역배열에서, 여기 이전에는 역배열인데 이후부터는 정배열이죠.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었다. 여기에서 우리가 별표를 좀 쳐주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들은 일단은 주가의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추이를 좀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뭔가 좀 달라졌어. 흐름이 바뀌었어.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런 포인트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. 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. 자, 이렇게 네, 좋은 건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위쪽에 라인이 매물대가 있어요. 매물대. 20만원이죠. 20만원대 라인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데,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0만원 저항대에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거죠. 자, 밑에서 역배열에서 뚫고 올라와 가지고 1차적인 저항대까지 급등,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. 내려왔는데 이동평균선 지지선을 그대로 유지해줘요.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? 눌림목. 자, 그러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다가 반등, 그 다음에 돌파 들어왔다 눌림목. 자, 전환 후 눌림목이잖아요. 전환 후 돌파 눌림목. 이것만큼 강력한 재료가 있습니까? 없죠.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이 딱딱 잡아가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요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고요.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더 떨어졌어. 더 떨어져가지고 이슈 어떻게 하지? 아닙니다. 기다리세요. 왜? 매수해놓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. 그럼 또 사는 거야. 네, 또 사면 됩니다. 그래서 또 사가지고 가격대 유지를 계속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왜냐면 이제 추세가 이렇게 전환돼서 올라갈 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 추세를 그냥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일시적인 하락일 수 있어요. 자, 그런 부분들이고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요. 네, 100% 수익 돌파. 자, 15만원 샀는데 32만원까지 갔으면 100% 맞죠?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과거의 이야기였다, 이 얘기야. 왜냐면 과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. 2014년도에. 제가 요거를 또 한 적이 있었죠. 네. 이 자료에는 안 남아있어요. 자료에는 남아있지 않는데, 이게 예전에 그 하나증권, 여의도에 보시면 하나증권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VVIP,
이제 투자 자산이 이제 많으신 분들, 네, 그런 상위권에 있는 분들 한 30명, 40명쯤 됐나요? 그분들 모셔놓고 나서, 네,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투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, 그때 매수했던 가격이 여기 10만원 아래쪽이었거든요. 강연회였어요. 오프라인 강연회. 그때 증권사에서 그 강의를 열어줘가지고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. 그때 요 이야기 해드렸거든요. 자, 추세가 바뀌었어요. 돌리고 있어요. 저는 강의 내용 항상 똑같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여기 포지션 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매수하시고, 자, 1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랬어요. 1년 후에.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다시 네 강의를 한 번 더 갔거든요.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. 요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100% 넘어갔거든요. 100% 넘어갔는데, 자, 1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7만원대였는데 이제 막 주가 많이 올랐죠. 네, 그러면서 2016년도 요 언저리에서 했던 거예요. 그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봄에. 그때는 여의도에서 강연을 했었고, 그 다음에는 저기 어디죠? 물레동. 네, 물레동에서 강연회를 한 번 더 했는데, 그때도 그 분들을 모시고 똑같이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. 자, 이 종목을 여기서 그때 추세 전환이고 해가지고 매수를 좀 하시면 좋다. 1년 정도는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, 혹시 갖고 가신 분들 계시나요?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왜냐면, 자, 두고 보자 했는데 주가가 올랐거든요. 에이씨, 올랐네. 못 사겠다. 근데 떨어지잖아요. 에이, 그럼 또 그렇지. 떨어지니까 안 살랜다. 주가가 이제 올랐어요? 못 사는 거야. 그러니까 뭐야? 올라서 못 사고 떨어져서 못 사고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. 못 사다 보니까 100% 수익이 나와버렸는데, 하는 순간 100% 나오잖아요. 100% 수익이 나왔는데 갖고 계신 분들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. 자,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한꺼번에 비중을 많이 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차곡차곡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나눠서 분산 매매로, 네, 분할 매매로 접근해 가시면 수익률을 지키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.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중요한 네, 그런 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. 보세요. 그때 7만원에 샀으면은 미쳐버렸죠. 주가가. 네, 20만원까지 넘어갔는데 불과 네,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, 자, 이게 몇 년 만이에요? 1년, 2년, 한 2년 반? 네, 2년 반 만에 한 3배? 네, 3배 올랐죠? 네, 3배 올랐습니다. 그 자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난 그 2020년도의 고점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 고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진행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자리 넘어가면서 주가가 또 다시 100% 상승 돌파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도를 다 쳤었던 상황이었고, 최근에 또 비슷한 모양이 또 나타나죠. 주가 계속 떨어집니다. 계속 떨어져. 2023년도에 뭐가 나왔어요? 반등 포인트가 살짝 나오죠. 추세가 좀 바뀌잖아요. 추세가 바뀌죠. 자,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. 그래서 와, 괜찮은데?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?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데, 매수가 들어가서 이때는 콱 물려버리죠. 네, 물려버려. 야, 뭐야 이거 계속 떨어지죠. 왜? 2차 전지가 네, 그때부터 조금 안 좋았어. 그래가지고 좀 물려버려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전환 포인트 또 나타납니다. 이렇게 진행되죠. 2024년도에 네,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4년도, 25년도 이럴 때 매수 포인트 들어가기가 상당히 좋긴 좋아요. 좋기는 좋은데 모양이 조금 애매하죠. 애매해요. 애매한 부분들이고, 저는 이제 23년도에는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추세가 완전히 정렬이 안 됐기 때문에. 매수 포인트는 제가 24년도죠. 24년도 요때 이제 가장 최근에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뭐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, 일단은 네, 수익권에 거의 가시관에 들어가 있죠. 네,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요게 이제 25년 네 3월 여기 시점이네요. 여기 시점 매수 포인트로 있었던 거고, 올라가다 떨어져 버려서 뚝 떨어졌죠. 네,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요게 되면은 네 11만 7천원. 네, 11만 7천원이네요. 7월 달에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갔어요. 7월 달에 11만 7천원. 지금 이제 수익이 나온 거죠. 네, 수익이 나온 상태. 뭐 이렇게 됐네요.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저점 포인트가 일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 포인트로 연결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 있구나
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뭐 일단은 뭐 크게 손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저점을 잘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, 여기서도 이제 전환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, 자, 한 번 23년도에 한 번 만들어졌었어요. 근데 여기는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있죠. 네,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정렬이 조금 애매한데, 근데 여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래서 요 자리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돼요. 근데 무조건 다 오르지 않는다,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 떨어질 수도 있다, 이런 관점들도 생각하시긴 해야 돼요. 이때는 뭐였어요? 반도체가 올라가는 때였잖아요. 그죠? 반도체가 올라갈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얘네들 2차전지가 조금은 애매해지는 형태가 좀 됐었죠. 근데 얘는 2차전지라고만 딱히 볼 거 아니라 정유 섹터로 봐야 되는데, 정유화학도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24년도 후반부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에요. 이 자리는 굉장히 좋거든요.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. 네, 그래서 이평선이 모여서 돌아서는 그런 자리, 이런 자리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좀 드리는 자리죠. 근데 이게 올 초반부에 전기차 쪽, 뭐 2차전지 쪽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.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, 자, 다시 회복될 때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는 모습.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좋아져서 아마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. 자, 어쨌건 중요한 거,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100%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좀 보면서 가야 되겠죠. 자,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위기 때마다, 추세가 크게 급락했을 때마다 추세를 전환시켜가면서 100% 이상씩 상승 랠리를 보였던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다. 자,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,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세요. 추세가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. 근데 조금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은 급락 이후에 큰 수익을 만들어졌던 추세 전환 포인트였는데, 지금은 뭐예요? 완만한 추세의 전환 포인트.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포인트에서는 급하게 올라가거나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지금 라인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.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넘어서야 되겠죠?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뒷받침할 부분이 있을런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.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팔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,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괜찮을 것도 같긴 한데 요거는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그 자리에서부터는 매수 포인트가 좋다. 자, 정배열 전환됐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. 자, 그러면 이 자리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13만원에서 여기 11만 5천원, 11만원 정도 수준, 요 구간대는 매수하기 좋은 존이 되긴 되는데 추세가 약간 애매하니까, 자,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. 지난 연초처럼 이렇게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매수하기는 조금 떨떠름하긴 하다라는 식의 느낌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. 저점은 잘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떠셨어요? 좀 어렵죠? 원래 주식이라는 게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적응하려고 하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고 또 딱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패턴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, 다양하게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. 이 종목에도 해보고 저 종목에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, 또 선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조금씩 변경하게 되면 또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. 자,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흐름의 어떤 변환,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자, 역배열 상태에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지지선까지 들어와주는 바로 그 눌림목을 공략하는 부분들이죠.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기회에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매 기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